자, 안녕하세요. 중앙초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 사회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교실에서도 안내를 담임 선생님들께 들었겠지만 우리 사회 교과서의 제일 앞에 있는 1단원은 각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펴고 있는 2단원은 바로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잠깐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 국토의 절반은 파괴되었고 울창했던 산림은 사막화가 되어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도 가혹하고 내일이라는 섣부른 희망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오늘이었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나라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같은 분단국인 서독에서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는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혀서 낯선 땅 서독으로 간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거즈에 알코올을 묻혀 이리저리 굴리며 닦는 것이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뜨거운 지열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한국의 현대화는 서독 파견 간호사와 광부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한국 경제회생의 기폭제가 되었고, 참전 용사들의 전투수당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도 피같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밤낮으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갔고, 세계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룹 OECD에 가입했습니다. 그동안 왜 그리 서둘러? $10,000를 달성한 지 12년 만에 $20,000를 돌파했습니다. 또 수출 세계의 찬사와 이목을 받으며 가혹한 위기와 역경을 헤쳐온 대한민국의 저력, 대한민국의 DNA에 담긴 역경을 이겨내는 힘으로 전 세계에 당당하게 우뚝 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개의 독립국가 중 민주화와 경제발전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 1961년 OECD 출범 이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바로 세계의 감동과 희망, 그리고 기적을 보여준 대한민국입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자, 영상 앞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의 우리나라를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는 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룩해왔던 민주주의, 이 내용은 1학기에 1단원에서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2단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오늘날의 이 경제 발전을 이룩한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업에서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78쪽, 여러분들이 준비한 교과서, 사회교과서 78쪽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교과서 78쪽 다 펴져 있을 거고요. 자, 제일 큰 사진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의 모습인데, 제일 눈에 띄는, 이 사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서울 한복판을 이렇게 크게 가로지르고 있는 이 강, 이름이 뭘까요? 자, 무심천 아닙니다. 자, 서울을 가로지르는 이 강의 이름은 한강이죠. 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칭송하는, 전 세계들을 놀라게 했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5글자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의 기적이죠. 그 한강의 기적에서 나오는 한강입니다. 자, 이 한강 때문에 이 사진을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예전에는 우리 사회시간, 5학년 사회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넓은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정조대왕이 수원에 있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한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건넜을까요? 기억나죠? 배다리 기억나나요? 자, 이 넓은 한강에다가 배를 수백 척을 띄워서 연결해갖고 배다리로 건넜었는데, 자, 지금 오늘날 이 한강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만 하나, 둘, 셋. 자, 요것도 아마 2개가 겹쳐 있을 거예요. 넷. 지금 여기도 5개, 6개의 다리가 보입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이 알기로는 거의 30개에 가까운 다리가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리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때마다 이 한강에 다리가 하나씩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다리뿐만 아니라 이 한강 주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들도 많이 보이고요. 사람들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빌딩들도 많이 보이죠. 빌딩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의 자랑거리 북한산 국립공원. 자, 북한산 멋진 산도 보입니다. 뭐 수업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 수도 중에서 이 북한산처럼 깊고 아름다운 산이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큰 산이 있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은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서울이 얼마나 발전한 도시인가를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사진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인데, 요 조그맣게 있는 사진이죠.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자, 크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도 서울입니다. 70년 전 우리 서울의 모습이에요. 자,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요 건물 혹시 기억나나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선 총독부라는 건물입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 건물 앞의 모습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 광화문 광장 앞일 거예요. 자, 그런데 광화문 광장이건 뭐건 지금 이 조선 총독부 건물 껍데기만 남아 있고요.
자, 여기 담장들 다 무너져 있고요. 건물 박살 났네요. 여기는 폐허입니다. 사람들 쓰러져 있고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줍고 있네요. 자, 전쟁이 끝난 후의 모습. 자, 우리나라 수도였던 이 서울 한복판도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다른 곳은 어떨까요? 더 심각했겠죠. 자, 서울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이 전쟁의 영향으로 폐허가 됩니다. 자, 이러니 우리나라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만세. 자, 그 외에 다른 아저씨들도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이분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자, 힌트. 자, 여러분들 요쪽에 작은 사진 있죠? 요 작은 사진을 보면 제철 산업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철 산업.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제철 산업. 이게 뭘까요? 제철 과일일까요? 아니겠죠? 자, 제철할 때 철을 제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철로 만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철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날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철소를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죠. 자, 이 제철소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뜨네요. 잠깐만요. 자, 철로 만든 제품. 뭐 자동차도 있고요. 뭐 냉장고 같은 것들도 철로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각종 기계들도 철로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철로 만드는 것도 뭐 있을까요? 우리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철근 같은 것들. 이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선 철근도 필요하고요. 공장을 지으려면 기계도 필요합니다. 물론 공장 건물을 지을 때 철근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냉장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철강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도, 건물을 짓고 싶어도, 기계를 만들어서 공장을 세우고 싶어도 이 철이 없어요. 이 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외국에서 사와야 되겠죠? 외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철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철을 만들 수 있는 제철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제철소는 바로 경상북도 포항이라는 곳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포항에 가면은 굉장히 큰 제철소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철소가 생기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고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사진.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중화학 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게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울산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인 것 같아요. 자, 석유화학이 뭘까요? 선생님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석유를 외국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 이 석유라는 것은 땅에서 솟아나온 그 석유 자체, 그것을 원유라고 하는데 이 원유는 외국에서
땅에서 솟아난 그 원유 그 자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 붙이는 것밖에 못해요. 자, 이 석유를 가지고 우리는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장 기계 돌리는 데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산업발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원유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여기 보이는 이 석유화학단지 공장에서 이 원유를 필요한 형태대로 가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아빠랑 자동차 타고 기름 넣으러 가면 넣는 휘발유나 경유, 그 다음에 우리가 난방할 때 쓰는 등유 같은 것도 주유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름들이, 수많은 기름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 도로 포장할 때 쓰이는 아스팔트도 이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우리가 각 산업에서 필요한 형태대로 가공하는 공장이 이 석유화학단지이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가공해서 또 필요한 다른 나라에 다시 수출하는 능력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로봇이죠. 자, 인공지능 로봇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여기 작게 쓰는데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지만 AI, 영어로는 AI라고 하죠. 자, 이 AI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서서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래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발달한 기술입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앞으로 발전하게 될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능력을 갖추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높은 경제 대국이 될지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순위가 떨어질지가 결정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뭐 여기도 뭐가 있네요. 자, 요거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요 색깔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경제가 아까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요약을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나라와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옆에 우리 소단원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세계 속에 우리나라 경제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세요. 80쪽 폈습니까? 80쪽에 보면은 우표 알죠, 여러분들? 우표 6장이 보입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서 우표를 하나씩 크게 선생님이 띄워줄 텐데, 자, 이 우표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던 1960년대와 70년대에 발행된 우표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우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몇 년도에 만들어진 우표일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봤을 텐데, 요 밑에 보면 1965년, 선생님도 태어나기 이전 아주 오래 예전입니다. 자, 이 1965년에 만들어진 우표입니다. 자, 이 우표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은 뭔가 큰 배에 지금 물건을 싣고 있어요. 자,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우표 안에 있습니다. 바로 수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여기 써있죠, Made in Korea 라고 쓰여진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5년, 여기 있네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은 뒤에 가서 다음 시간쯤에 공부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어려웠던 우리나라를 경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자, 5년마다 한 번씩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계획으로 A라는 계획으로 우리나라를 5년 동안 발전시키고요. 또 5년이 지나면 그 다음 5년 동안 또 다른 계획으로 경제 발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경제 1차, 2차,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을 가져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 1965년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자, 우표는 400원 아니고요. 4원입니다. 4원. 우표 한 장에 4원이었어요. 지금은 한 300 얼마 하나요? 4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우표. 자, 다음 우표는 크기가 조금 작아서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우표는 몇 년도에 생산됐을까요? 자, 아까 말한 대로 5년씩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4년 지났네요. 1969년에 만들어진 우표입니다. 뭐가 바뀌었죠? 제1차였던 것이 제2차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표 가격은요, 4원이었던 것이 7원이 됐네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1차 때는 수출이었던 게 기계공업,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던 것에서 뭔가 복잡한 거, 자동차도 만들고요, 복잡한 기계도 생산하게 됩니다.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술도 갖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우표가 1969년에 생산되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표입니다. 자, 이 우표에서는 경제개발계획 이런 말은 없지만 아까 그 우표에서 그 다음 해에 냈네요. 1970년에 만들어진 우표입니다. 자, 이 우표는 뭘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서울, 부산 간, 서울 경자를 쓰죠. 부산은 부. 그래서 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다시 말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준공, 다 만들어졌다, 완공되었다, 개통되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표입니다. 처음에 4원짜리 우표였던 것이 7원이 되고 지금은 10원이 됐네요.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서울 부산 간의 고속도로, 이거를 왜 기념하기 위해서 우표를 만들었을까요? 왜 기념해야 될까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먼 옛날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보름, 길게는 한 달도 넘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던 것이 이 경부고속도로라는 것이 생기면서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요. 근데 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트럭에 실어서 물건도 이동하게 되죠. 사람도 물론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이 된 것이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때 뚫린 경부고속도로라 우리 지역 청주도 지나고 있죠. 자, 지금은 이 경부고속도로 외에도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뭐 등등등 전국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고,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쉽게 할 수 있고, 여러 물건들, 물자라고 하죠. 이런 물자들도 편리하게 이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시킨 물건을 내일 바로 오후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이런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파는 물건을 택배 아저씨가 신속하게 실어서 우리 집 앞까지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우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2차 경제개발계획이라고 나왔었죠? 이번에는 3차 개발계획입니다. 연도는 1972년이 되었고요. 우표 값은 안 올랐네요. 여전히 10원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죠? 자, 뭔가 농사를 짓는 곳인 것 같고요. 논인지 밭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그리고 젖소도 보이고요. 물고기도 보입니다. 이거는 수산업을 상징하는 거겠죠. 자,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은데, 자, 농부 아저씨가 예전 같으면 소가 밭을 갈고
직접 호미질, 괭이질을 하면서 넓은 밭을 가꾸느라 허리가 부러지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 농부 아저씨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어떤 기계, 경운기 같이 생겼는데 경운기 같은데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내용을 상징하는 말이 답이 적혀 있네요.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2년 이 시기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우표입니다. 자, 다음 우표 또 보겠습니다. 자, 연도는 1973년이 되었고요. 아까 그 아저씨들 만세 부르고 있던 사진 기억나죠? 자, 포항 종합 제철 공장 준공 기념. 자, 포항 제철소가 건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했죠. 1973년에 포항 제철소가 준공되는 것을 기념하는 우표입니다. 자, 다음 우표 보겠습니다. 100억 불 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많이 지났네요. 1977년도고요. 100억 불 수출의 날 기념.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시작한 지 아까 1965년이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조금씩 수출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한 지 약 12년 만에 수출 액수가 100억 불, 달러라고 하죠. 요즘에는 100억 달러를 수출하게 됩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 수출할까요? 그 선생님 찾아보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100억 불도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지금 가치로 치면 1달러가 1200원 정도 하니까 100억이면 1조 원도 넘는 돈이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네요. 지금 계산이 바로 안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한 우표입니다. 우표 값은 20원으로 올랐어요. 처음에 4원이었죠. 물가가 오른 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6개의 우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할 거, 지금까지 살펴본 6개의 우표를 골라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 있죠? 자, 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에 따라서 우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우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곳에다가 써보세요.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크게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띄워줄게요. 자, 이런 큰 배가 있고요. 이상하게 생긴 배가 있고요. 자동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자동차들이 배에 실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동차들이 배 안으로 막 들어가죠. 자, 여기 보니까 해외 판매 몇 대야 이게? 5천만 대 돌파라고 크게 기념하는 현수막도 붙여놨습니다. 물론 여기 하얗게 지워진 부분은 무슨 자동차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겠죠? 자, 어떤 자동차인지는 사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자동차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에 자동차를 5천만 대나 팔았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더 많이 팔았겠죠. 자,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것. 사진은 잠깐 내려놓고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위 사진을 보고 알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점을 자유롭게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해온 과정도 이게 아니고,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가 2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학습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2단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제가 성장해 왔는지, 그 다음에 오늘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교류 활동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배우게 될 것이고,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 뭐 사먹는 가게 아닙니다.
자세한 것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